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감독님이 일정 때문에 못 오신 점 저도 지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3회 새로 파견된 남현수 경감 역을 맡은 이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고에서 연수딸 상역을 맡은 최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고에서 뱃사람 성대 역을 맡은 김성대고요. 이현 배우도 다른 촬영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거 너무 아쉽다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고에서 종영 역할을 맡은 박종영입니다. 아마 이 영화에 대한 클래스를 이미 한번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감독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지만 배우분들께서도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 사실은 TV 단막극으로 이미 제작이 되었던 영화입니다. 그 버전이 어떻게 달라? 저도 사실은 단막극을 보지 못한 지금 제 영화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하고, 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아무래도 네. 단막극 버전은 70분이었고요. 저희가 찍어놓은 분량들을 많이 삭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감독님한테 제가 듣기로는 저희 영화가 원래 감독님이 호흡이 되게 기시잖아요. 그 호흡이 긴 지점들을 조금씩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 스토리 라인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감독님이 항상 롱테이크를 너무 많이 찍으시고 먼 거리에서 인물을 되게 조그맣게 찍으시는 스타일이셔서 스크린으로 볼 때 저희 모두가 훨씬 집중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스토리가 조금 더 추가됨으로 해서 훨씬 탄탄해진, 그리고 파고의 드라마 버전이 아닌 영화 버전을 보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전주영화제 20주년 기념으로 감독님이 다시 전주에서 불러주셔서 오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드라마에는 어떤 버전, 추가된 버전이 어느 부분이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는 다 조금씩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상희하고 연희가 숲속에서 있는 장면들이 좀 더 추가됐고요. 같이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개미를 가지고 놀았던 장면, 노는 게 아니라 너는 왜 그 개미를 그렇게 괴롭혀? 했던 장면도 없었던 게 지금 추가가 돼 있고요. 네, 그 이상도 꽤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정말 많은 호흡들이 잘려나갔던 것들이 원래 감독님 좋아하는 호흡들을 좀 붙어있게 됐고요. 이게 더 대단히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배우분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감독님 촬영 현장을 방문해 본 적은 없으나 굉장히 고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보는 사람의 호흡이 막힐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배우분들께서 그 순간들을 어떻게 감내하면서 톤을 조절하고 그 안에서 연기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서사적 기운이 굉장히 무거운데 거기에 밀리지 않으면서 또 본인의 호흡을 유지하면서 리듬을 유지하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그 연기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한 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 촬영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다들 알고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사실 힘들죠.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한 달 정도 섬에서 기거를 하면서 같이 회의도 하고 같이 리허설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실제로 저희가 뱃사람 역할을 했는데 그 뱃사람 분들도 만나보고 그들의 삶을 저희가 직접 살았거든요. 매일 해산물 먹고 매일 그 시나리오대로 예은이와 뭐 연습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인간 박종영으로서 힘들었어요. 근데 배우 박종영으로서는 당연히 짊어져야 될 짐이라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캐릭터에 집중하는데
환경적인 요소가 저희를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힘든 거는 사실 어떤 현장,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힘든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힘들었던 부분, 제가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주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도덕적 불감증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 것이며 햇사람, 아까 종영 배우가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의 생활을 저희가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체화되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항상 감독님께서 되게 집요하신데 그 지점을 도달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힘들다기보다 좀 어렵고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불가능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계속 도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루 전까지도 다 같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계속 연습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또 시나리오가 계속 조금씩 수정이 되고, 더 떠오르는 좋은 아이디어가 조금씩 있으면 다 같이 회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힘들었다기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물들을, 그 지점을 만나기 위한 것들이 조금 더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정말 좋은 작업이었어요. 이 박정범 감독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그 지점을, 불가능에 대해 계속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배우로서 그 지점을 도달했을까? 내가 보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을 했을까? 라는 것들에 계속 고민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작업 현장이. 우선 촬영이 힘든 점은 많았지만 그래서 성도가 말했던 것처럼 매일 저녁 마을회관에 모여서 감독님과 배우님들이랑 같이 대본 수정하고 또 감정, 상황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상의하다 보니까 일단 영화가 어두운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배우님들하고 감독님하고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감독님이 항상 시나리오 완고가 나올 때까지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계속해서 수정하고 계속해서 바꾸고, 어떨 때는 정말 큰 줄기 하나 빼고 다 바뀐 적도 있고,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이거 선정이 되고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주셨는데 그게 가을쯤이었는데, 그 11월 안에 촬영을 끝내야 되고, 이런 시간과의 싸움 때문에 저희가 섬에서도 계속해서 대본을 같이 시나리오 수정해가고 아이디어 회의를 해가면서 그 시간과 계속 싸우면서 찍어갔던 점이 이번 영화에 또 새롭게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하긴 했지만 힘든 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여기 마치 감독님이 투명인간처럼 계신 것 같이 대답들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저희 조 감독님이 안 찍는 분인데 너무 열심히 찍고 계세요. 아마 지시하고 가셨어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촬영을 해와라. 왜 갑자기 끄세요? 그것 좀 찍으세요. 영화를 보면 그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감독님 영화 스타일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 그 스타일이 아니시고 그 점이 그 박정범 감독 영화의 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영화에서도 캐릭터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다들 센데 모호한 지점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클라이막스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막 붙는 그 씬이 터지기 전까지 이게 이 사람들이 다 뭐지? 내면이 뭘까? 그러니까 저 행동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걸 계속 궁금하게 만들면서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받아들일 때 그 배우님들께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연기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분씩 대답을 해주시고 그러고서 바로 여러분들께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딱 얘기해 주신 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혼도 한 경찰이다. 이번 선배님 좀 이미지 변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씬이 있었어요. 숲속에서 정말 이 세계의 어둠 속에 갇혀서 혼자 되게 두려워하다 결국에 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외롭게 무너지는, 그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공황장애. 그 이제 이 연수라는 캐릭터가 강박증에 되게 시달리고 워낙 강직한 인물로서 세계하고 맨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이해 못 해주는 섬처럼 고립되어 버린 외로운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아직도 이혼 소송 중인 채로 섬에 파견되어 오고, 딸 상희도 그 과정에서 소통하지 못하고 상희도 계속 엄마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근데 하지만 외부 경찰로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허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인물. 그러니까 강박증, 공황장애, 우울증,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아내 중심, 내면을 계속해서 연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처음에 오디션을 합격하고 와서 상희 역할은 그 서울에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갑자기 엄마와 같이 섬에 오게 된 캐릭터라고 들었는데요. 일단 그렇게 듣고 나서 대본을 보니까 상희가 일단 어리고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그런 과정을 겪기에는 어린 나이니까, 근데 저는 일단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집에서 엄마와 같이 많이 연습하고, 네, 그런 과정을 겪었고, 이 엄마랑 연습하고 이 엄마랑 또 연습하고 숙소를 같이 썼거든요. 두 명의 엄마와 같이 연습을 하고, 네, 숙소 같이 생활하면서 유승현 배우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네, 되게 분위기 좋게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어리니까. 네, 그래서 상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감독님도 많이 힌트를 주셔서 잘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스타일이 저희한테 답을 던져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 뱃사람이라는 인물로 그 도덕적 불가증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도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되게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예은이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 예전에 정말 사랑했지만 나도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지점들이 계속 고민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좀 어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마주할 때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피하듯이. 그게 이제 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정말 비현실적인 것 같고 비일상적인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심한 현실, 일상들이 존재하잖아요,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사건을 일으키는데, 어쨌든 종영 성대로 인해 조사를 시작하게 되고 경감이 오면서부터 그걸 통해 어떻게 예은이,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 그 경찰,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그 보기 싫었던 부분을 보게 만들까라는 지점을 계속 생각하면서 캐릭터를 계속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여쭤봤거든요, 감독님께. 제가 예은이 좋아하는 건가요? 네. 제가 예은이를 진짜 좋아하는 건가요?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럴 때마다 감독님 그 특유의 눈빛으로 계속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저는 너무 무섭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든 연기 잘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감독님이 원하는 지점에 맞춰야 되는 게 배우의 몫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쭤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게 예은이를 좋아하냐라는 질문을 너가 왜 계속 하는지 알지만 그렇게 하나의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은이가 너 여동생일 수도 있고 너가 진짜 사랑할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잠깐의 불장난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너가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속으로 솔직히 든 생각이 그럼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아까 모호한 지점이라 말씀하셨는데 감독님이 하나의 답을 내리지 않아주셨고 저한테 그렇게 코멘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이해하지 않고 연이랑 예은 배우랑 이렇게 성대 배우랑 이렇게 같이 연기할 때 좀 직감적으로 했던 게 커서 그런 모호한 지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좀 많이 그런 감독님 말씀들이 아직까지 저 연기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분 먼저 해주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도 그 연희 그 배우를 통해서 이거 드라마 장막극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 영화로 여기 영화제에 나온다고 해서 오늘 찾아서 보게 됐는데 이게 처음에 이게 어떻게 영화로까지 제작을 해서 영화제에 이렇게 나오게 된지 과정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단막극이 목적이었는데 일단은 또 연출자가 감독님이시니까 이거를 내가 좀 더 감독판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또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된 건지 아니면은 처음 찍을 때부터 영화 버전으로 또 염두가 돼 있었던 건지 그거를 원래 감독님께 여쭤보기로 했는데 좀 대신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박정호 감독님이 원래 또 그 감독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무슨일이나 뭐 판단하고 이랬는데 배우분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현장에서는 같은 배우임 동시에 또 감독님이시니까 그게 되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우 입장에서는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오히려 그런 점이 더 뭐 좋았던 부분이 있었다. 오히려 같은 배우니까 소통이 오히려 좋았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더 어려웠다. 좀 그런 게 있는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여기 배우 입장에서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를 염두에 두셨어요. 네, 그거는 중간에 아마 영화를 못 틀게 될 수 있는 그 조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서 영화 보전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뭐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저 이게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이 연기한 저는 감독님이랑 일주일이라는 전주영화 프로젝트 쇼쇼쇼를 같이 찍었고요. 그 뒤에 산다라는 영화도 같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연이라는 인물로 나왔었고요. 이번에 또 파고라는 인물에서 남현수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일주일에서는 감독님을 따귀를 때리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직접 때리라고, 세게 때리라고. 제가 배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배우에게 진짜로 맞으라는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지점도 있다고 리얼하게 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파고 때는 계속 저희가 회의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흥적인 대사를 제가 했어요. 취조하는 시대에서 이 섬에 여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라는 대사를 제가 한 거거든요. 그냥 그랬더니 감독님이 머리를 한 3번을 굴리셔서 결국에 저 대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가시죠 하고 다시 촬영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이랑 같이 찍기 때문에 뭔가 제가 툭 하고 뭔가를 시작을 해도 본인이 알아서 마무리를 제가 제시한 방향보다도 더 좋게 해주시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우리 감독님이 전문 배우는 아니셔가지고 연기 평가해 주셔도 돼요. 좀 모호한 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나 눈빛은 진짜 진실하시거든요. 항상 연기할 때 눈만 보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사실 감독님이 맡은 상훈 역할과 접점이 없어요. 근데 그 성당에서 상훈이 예은한테 도망가라고 하는 씬이 나오는데 그 상훈이 가고 나서 그 뒤에 성당 책상 뒤에서 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목소리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고 일단 네 저도 이승현 배우님이 느끼신 것처럼 감독님 눈빛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전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 감독님이 조금 이렇게 무서워 보이고 그런데 의외로 되게 인간적이시고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수줍음이 많으셔서 그렇지. 그래서 같이 현장에서 할 때는 오히려 편한 게 있어요.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제안을 하고 던졌을 때 바로바로 받아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고 더 이끌어주고 더 새로운 지점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연출과 연기는 사실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배우들도 연기를 하면서 어떤 연출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감독님도 직접 연출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연기해야지 하는 생각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떨어뜨려서 감독님 출신이신데 어떻게 배우는 아니 배우가 감독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도 이번에 사실 스텝을 했었거든요. 저도 프리프로덕션 초반부터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었어요. 배우도 하면서 제작을 하면서 제가 현장을 직접 리서치를 했었고 직접 제일 먼저 갔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 스텝을 하면서 배우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빼먹었어요. 저는 제일 먼저 사람들 인터뷰를 하고 장소 리서치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감독님께 영감을 드리고 만약에 배우만 했었다면은 잘 몰랐었던 그런 지점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다 하게 되니까 좀 보는 견해가 많이 넓어졌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저는 배우지만 연출이라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생겼고요. 그리고 감독님의 그런 연기와 연출을 같이 하는 그런 행보들이 왜 그렇게 그런 길을 가고 계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감독님이 말씀하신 건데 본인이 연기하고 이제 배우하고 감독을 같이 하는 거는 본인께서 이제 영화를 하는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감독님께서.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분이요. 네, 우선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 계시면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이제 신윤식 감독님도 계신데 그분이 연기하신 배역 중에 지금이 제일 가장 큰 배역을 연기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안 계시니까
배우 저번 지리 때 나왔던 질문이라 충분히 대답해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같이 연기하신 배우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신현식 감독의 연기가 어떻게 보시는지. 저번 지리 때 나왔던 질문이고요. 신현식 감독님 친구분이세요. 동갑내기시고 친구분이신데 젊었을 때 문성근 선배를 본 것 같은 그 어떤 지식인 근데 조금 뭔가 좀 다른 지식인의 모습을 봤다고 얘기하셔서 그냥 처음 보는 순간 이마에 갑자기 2장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받고 나서 신현식 감독님 딱 봤을 때 그래서 그냥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같은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기 분위기 너무 잘 알고 좀 상태 안 좋아 보이면 피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여러모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배우로서 느끼신 점들은 제가 제일 많이 만났나요? 제가 신현식 감독님이랑 연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처음에는 되게 첫 테이크는 되게 특이하게 하세요. 그래서 적응을 못 하다가 두 번째 테이크부터 이제 적응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연기 욕심까지 내셔서 되게 잘 해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진짜 그 인물을 하는 배우가 아니라 그냥 그 인물과 얘기하는 되게 독특한 경험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얄밉게 잘 하신 것 같아서 사실 네, 워낙 감독님이시고 잘 아시니까 영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앵글도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선배님 말씀처럼 하시면서 또 재미 붙이셔서 욕심내시면서 되게 재밌게 잘 해서 즐거웠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제가 배우분한테 성이 연기한 배우분한테 질문, 그냥 궁금한 점은 주요 배우들 배역들마다 어떤 아픔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경찰 연기하신 분은 세월호 사건에 아주 깊게 관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이제 섬에 와서 어떤 부조리를 보고 그 부조리를 해결하는 면에서 어쨌든 자기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그 성을 판 그 배우분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예은 역할. 네, 나중에 결국 바다로 이렇게 가잖아요. 손에 이끌려서. 그래서 그런 실제 자기의 트라우마를 마주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마지막에 영화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성희도 자기만의 아픔이 있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엄마의 그런 힘든 상황을 마주하면서 자기만의 아픔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속에서 이제 그걸 자신만의 그 성의의 돌파구 혹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노력이 과연 어떤 것일지 좀 궁금했어요. 배우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네, 상희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는 공황장애, 맨날 약을 먹고 위스키를 먹고 일어날 때도 창고에서 일어나고 와서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희는 그냥 엄마가 밉고 엄마가 모든 일을 원흉이라고 생각하면서 엄마를 원망하면서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데, 그걸 내면 예은 언니를 만나면서 점점 자신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한, 그러니까 아픔은 있지만 가장 건강한 인물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보살피고 어떤 뭐 편견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을 받을까요? 질문하실 거? 네, 저기. There's a scene where the mother in the house where the mother tells the daughter, you must eat. Well, in the English subtitles, she says you must eat. And it sounds very strange because right at that time she is eating. She's eating, I think, cornflakes or some cereal. And the mother's saying, you must eat. And she's trying to eat the cornflakes and the mother's taking away saying, you must eat. I think she's saying, you must eat rice. Why does she do that? And why does she take away the toaster? Is it because she disapproves of eating Western food, or because it's associated with her father, with her divorced father? 영화를 보는데 영화 장면 중에서 그 어린 딸이 분명히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도 그 자막으로는 밥을 먹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분명히 뭔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왜 계속 밥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자막이 나왔는지, 혹시 뭐 콘플레이크라 그랬던 건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딸이 엄마한테 왜 토스터기 가져갔냐, 없어졌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 혹시 뭐 서양식 음식을 딸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아버지와 연관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뺏어간 건지,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남현수라는 인물은 엄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침을 잘 차려줘야 된다라는 생각만 있는 거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잘 모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컴플레이크를 먹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침에 꼭 밥을 먹으라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저희 나라에 있거든요. 그 컴플레이크로 때우면 힘을 못 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창고에서 제정신이 아닌 채로 약과 또 위스키에 취해서 잠들어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 제가 일어나면서 톡 치는 게 위스키 병이에요. 이미 약을 거기서 먹고 그 어둠 속의 공포 때문에 제 방에서 자지 못하고 그쪽까지 가서 웅크린 채로 악몽을 꾸다가 깨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했던 말을 줄줄줄 하면서 있었던 햇반을 데피고 내가 시장에서 사온 반찬을 꺼내는 거죠. 토스터기까지 말씀. 토스터기는 서울에 있었을 때, 아니 목포에 있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아빠와 우리 상희에게 오빠가 한 명 있다는 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4명의 가족이 살았을 때 항상 아빠가 아침에 토스트기에서 빵을 굽고 이렇게 밥을 해준 적이 있지 엄마는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희는 토스트기를 보면 아빠와 따뜻했던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해요. 어떤 장면에 보면 토스트기가 비춰질 때 그 옆에 토스트를 구워 먹은 이 부스러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보고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집착하고 아빠를 그리워하고 나를 떠나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너무 힘들어 하는구나, 그거에 대한 공포가 또 제가 갖고 있는 공황장애 때문에 같이 몰려오면서 토스트기를 그 아빠와 대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들고 어딘가에 파묻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진 않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씬이기도 하고요. 네. 또 질문 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안 계시면 거의 저희 시간 5분 남았군요. 그러면 제가 혹시 손 드셨어요? 예, 여기 앞에 분이요.
그렇긴 하지만 그 덕분에 배우님들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영화에 관한 얘기를 더 상세하게 진열해 주신 것 같아서 잘 좋은 것 같습니다. 판다에서 몇 년 전 전주 자리에서 흥연 배우님을 뵀었어요. 영화도 그렇고 그때 계속 이런 식으로 배우들을 본인 영화에서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감독님이 되겠구나 라고 예상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때 수연 배우님 너무 힘들겠다. 함께 본 친구도 대사는 별로 없지만 정말 고생하면서 찍으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번 영화에서는 그나마 좀 편안하신 역할을 맡으신 것 같긴 한데 내면적으로는 더 표현하기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나무 숲에서 이렇게 웃는 장면 그런 곳에서 이제 저희 관객들이 어떤 공감을 이렇게 그려내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두 작품에서의 어떤 마음 그 차이 이 영화에 임하는 마음이 조금 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두 영화에서 다 이끌고 하시는 역할이셨기 때문에 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산다에서 제일 많이 질문받았던 거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83테이크 간 적이 있다던데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침부터 밤 8시까지 감독님과 저는 식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정말 계속 찍은 거예요. 쉬는 시간도 없이. 그 시간을 집중했다라는 것도 되게 놀랍지만 그 중간에 그 어느 순간 다들 엄숙해지는 순간이 와요. 모든 스텝과 이 공기가 엄숙해지면서 되게 좋은 신이다라고 우리 모두가 느끼는 어떤 그 공기가 있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절대 오케이를 하지 않으시고 더 가시는 거예요. 더 뭐가 있을까? 더 이상한 게 뭔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 혼자만 이렇게 내팽겨치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같이 되게 고생하시고 같이 되게 고민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조금만 더 해보자고 조금만 더 하면 뭔가 나오지 않겠냐고 하면서 계속 해서 어떤 그 한계를 좀 뛰어넘고 싶어 하시는 집념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배우로서 그 지점이 가장 감독님과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지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한계를 좀 뛰어넘자. 이 세상에 없는 연기, 이 세상에 없는 영화를 좀 찍어보자. 그래서 다음 작품은 이 세상에 없는 이 또 제목이고요. 지금 부산에서 상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하는 자세는 그때 수연을 할 때는 거의 1년 동안 준비했었어요. 그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걸리신 분들의 센터에 제가 다녔고 감독님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계속 가서 리서치한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제가 그걸 이제 자료를 같이 다 듣고 그리고 원래는 박정호 감독님 했던 역할 정철이었죠. 정철이 이제 1, 2부를 하고 수연이 서울로 넘어오면서 3, 4부가 있었어요. 근데 제작비와 시간적으로 모자르기 때문에 그걸 완벽히 끝내지 못해서 이야기가 원래 저희가 그냥 스토리가 쭉 가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일상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게 편집이 다시 돼서 산다라는 영화가 나오게 된 거고요. 지금 이 파고 같은 경우는 우선은 감독님이 좀 이미지 변신을 하기를 바라셨고 저를 항상 믿어주시는 이유는 그냥 그 같은 지점인 것 같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진짜 끝까지 해버리는 그리고 완전 그 역할에 몰입하는 그래서 산다 하고 나서는 거의 1년 동안 좀 상태가 안 좋았었고요. 거의 집 밖을 잘 못 나갔었고 파고는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있었겠죠. 한 달 뒤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감독님 안 계셨어도 오히려 더 재밌는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배우분들께서 다음 작품 활동 계획이나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들려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이 안 계신데도 이렇게 끝까지 남아 계셔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파고를 스크린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너무 좋았거든요. 드라마 스테이지에서 끝내지 않고 스크린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참 감사했었는데 그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네 화장실에 토할 것 같아서 갔다 왔는데 일단 중간에 빠져서 죄송하고 또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부터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박정호 감독님 다음 영화가 부산에서 개봉을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영화가 이제 그 영화는 감독님이 글 쓰시는 시나리오부터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하신 작품이니까 더 감독님스러운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꼭 와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참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다음 계획 물어보셔서 네,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감독님이 없어서 좀 아쉽긴 했었지만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 작품은 아직 확실한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는 좋은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파고도 이제 언젠가는 개봉을 하겠죠. 많은 분들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네 분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면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